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 최성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본능과 욕구라는 단원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제 본능에서부터 출발해서 욕구들이 각 단계마다 발달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 또는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줄거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를 할 때, 본능은 어린아이가 불편함을 느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본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과정 중에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은 자기 내부에 성욕이 쌓이는 것이 불쾌고 그 쌓여있는 불쾌를 해소하면서 쾌락을 어,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쾌락의 추구와 불쾌의 회피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쾌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쾌락이 추구가 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쾌락만 추구하면 불쾌의 회피는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불편함이란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 불편함이라는 것을 결핍으로 보고 그 결핍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이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히 성장을 하면서 성장과 동시에 하나의 개체가 학습을 하고 발달을 해 가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습득하면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말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그 불편함, 다시 말해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분노의 의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후에 아이가 말을 배우고 나서는 부모와 함께 타협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전적으로 그 분노가 많은 부분이 포함되고 있겠지만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자가 보기에는 얘가 말을 하거든요.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잠시 부모가 너 이것 좀 해줘. 아니면 이건 너 스스로 좀 해줄래? 아니면 좀 참아줘. 라고 계속 요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의 욕구와 다시 말해서 아이는 자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가 분노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양육자의 욕구와 부딪히면서 양육자가 아이의 분노를 꺾는 일들이 생기죠. 그것을 저번에 제가 그 과정에서 타자 변형적인 태도에서 자기 변형적인 태도로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점점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인정 욕구까지 생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생기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분노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분노가 생겼지만 그 분노가
그 분노 스스로 100% 결핍을 채울 수 있게끔 되는 시기는 굉장히 짧죠. 얼마 안 돼요. 한 1, 2년, 생후 1,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양육자들은 항상 아이들의 분노를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3, 4년 이후 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5, 6세가 지나기 시작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양육자들은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아이에게 자기 뜻을 꺾고, 다시 말해서 분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 욕구라는 건 결핍이죠. 결핍을 메꾸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욕구를 발생시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결핍 확인 욕구, 결핍 예방 욕구로서 확인 욕구가 생기고, 확인 욕구의 결핍 예방 욕구로서 인정 욕구가 생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에 생략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를 내고 그 화가 제대로 된 결핍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를 억누르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로 기본적인 욕구에서 확인 욕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생기기보다는 확인 욕구에서 인정 욕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다량의 화가 억압이 되고, 화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인정 욕구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욕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결핍이 선행하고, 그 결핍에 대한 그 결핍을 아주 유화적인 방법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화도 억누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욕구에는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전에 결핍도 있고 분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좌절되면 또 다른 욕구, 대리 욕구도 생기고, 또는 대리 욕구인 소유욕이 생기고, 소유욕이 안 채워지면 거꾸로 내려가기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인정 욕구에서 확인 욕구, 기본 욕구로 거꾸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는 이 결핍과 분노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욕구들을 이제 욕구와 욕구를 추구하면서, 이게 안 되면 저 욕구가 안 되면 또 이 욕구, 이런 식으로 욕구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불편을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했지만 욕구로서는 해답이 없고, 욕구로서는 자기의 불편함이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건 답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까지 모든 욕구 발생하기 전에 켜켜이 쌓여있는, 샌드위치처럼 계속 이렇게 붙어있는 모든 욕구들과의 접점에서 붙어있는 그런 분노들만 빠져나와서 한데 뭉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욕구가 막히면 분노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분노조차도 막히면, 그럼 욕구도 막히고 분노도 막히면 그 다음에는 결핍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가는데, 욕구의 가장 끝선상에 있는 것은 인정 욕구이고, 결핍에 가장 가까운 욕구들은 기본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메슬로우가 말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래서
인정 욕구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욕구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생리적인 욕구로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핍이 많아서 결핍이 직접 자신의 결핍을 충족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모든 욕구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화를 터뜨리는, 분노로 자기의 불편감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